2023년 2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11번부터 이어가 봅니다. 자, 3층 사무실용 건물에 3상 3선식 6000V로 강압해서 수전하는 수전 설비를 하였다. 각종 부하 설비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조건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주어진 조건을 보면 일단 동력 부하 설비, 크게 보면 동력 부하 설비하고 그 다음에 조명 및 콘센트 부하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었죠. 자, 동력 부하 설비를 보면 일단 뭐 난방, 공기 조화, 급배수 펌프, 기타 이런 것들을 지금 동력을 쓴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때 얼마만큼의 용량을 몇 대씩 쓰는가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상용 동력, 그러면 이건 계속 쓰는 동력이란 얘기죠. 그리고 하계 동력은 여름에만 쓰는 동력, 동계 동력은 겨울에만 쓰는 동력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상용 동력은 요것들을 쓰게 되면서 총 그 합계, 하계 동력도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서 그 합계, 동계 동력도 요것들만 쓰게 되면서 그 합계를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명 및 콘센트 부하 같은 경우에는 자, 조명, 전등 관계에 관련해서 와트수라든가 숫자, 그리고 여기 볼트 암페어니까요. 피상 전력으로 지금 환산한 거죠. 얘는 유효 전력이고 얘는 피상 전력. 그래서 그 곱하기까지 해서 총 볼트 암페어 피상 전력을 지금 계산해 두었고요. 콘센트 관계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전기 교환용 정류기를 또 800V를 사용해서 그 합계까지 총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해두었죠.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런 뒤에 조건이 좀 복잡합니다. 동력 부하의 역률은 모두 70%, 동력 이외에는 역률을 다 100%로 간주하라는 얘기죠. 조명이라든가 콘센트 이런 것들은 다 역률을 100%로 보고 동력만 70%. 그 다음에 조명 및 콘센트의 수용률, 그래서 전등은 60%의 수용률, 콘센트는 70%의 수용률, 정류기는 100% 수용률 사용하고요. 변압기 용량 산출 시에는 여유율, 예비율 이런 걸 고려하지 말고 표준 규격으로 답하고, 용량 산정 시에 동력 부하 설비 수용률은 전체 평균의 65%로 하라. 즉 변압기 최종적인 용량 산출할 때는 이 수용률을 적용하라. 지금 그 얘기네요. 자, 그래서 1번부터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보면 동계 난방 때 온수 순환 펌프는 늘 운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일러 펌프, 오일 기어 펌프의 수용률도 55%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난방 동력에 대한 수용 부하, 즉 수용률을 고려한 부하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죠. 한번 봐야 되겠죠.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하고 보일러 오일은 수용률을 적용하고, 즉 여기 보시면 지금 동계 동력에서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한다. 온수 순환 펌프, 즉 이거에 대해서는 늘 운전한다는 건 수용률을 1로 보란 얘기죠. 비율. 그리고 문제에서 보일러 펌프, 오일 기어 펌프는 수용률을 55% 적용하라는 얘기는 여기죠. 보일러 펌프, 오일 기어 펌프는 이 값에 대해서 각각 55% 적용한 거니까 여기에도 0.55, 여기도 0.55씩을 이렇게 각각 적용해서 이거 수용률 적용하란 문제네요. 그렇죠?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이라는 얘기는 수용률을 100%, 즉 1로 곱하기 1을 하고요. 보일러, 오일 기어는 각각 0.55를 곱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온수 순환 펌프 3.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1 해봐야 3.7이니까. 그리고 보일러 펌프, 오일 기어는 각각 6.7과 0.4였는데 그거에 각각 수용률 55%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각각 이렇게 곱해도 되고요. 또 이렇게 얘네 두 값을 더한 뒤에 여기 6.7과 0.4를 더한 뒤에 0.5를 이렇게 곱해도 되는 거죠. 자, 문제의 조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7.61이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7.61kW 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상용동력, 하계동력, 동계동력에 대한 피상전력이 얼마냐. 자, 다시 가보면 지금 상용동력, 하계동력, 동계동력 전체의 지금 여기에는 지금 킬로와트로 주어진 거 보면 유효전력의 합이 각각 62.5, 52, 10.8 이렇게 주어졌죠. 이것을 지금 피상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피상전력.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막 외우면 잘 안 외워지니까 여기 피상전력, 유효전력, 여기 무효전력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세타에 대한 즉 코사인 세타를 원래 피상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주면 그것이 바로 유효전력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코사인 세타 이거니까 피상전력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것이 P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피상전력 PA는 코사인이 나누기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상전력 구할 때에는 이 킬로와트 유효전력으로 주어진 것을 역률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용동력 26.5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동력부하는 모두 역률을 70%로 하라고 했으니까 즉 이 동력, 모든 동력은 다 70% 역률이니까 이때 상용동력의 피상전력을 구하려면 얘를 0.7이죠. 0.7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26.5를 0.7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37.86kVA 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하계동력은 50이죠. 그리고 동객 10.8이니까 이거 역시 얘도 하계동력은 52.0을 0.7로 주어진 역률 70%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의 피상전력 0.7로 나누어 주면 되죠. 72.29가 되고요. 동계동력도 마찬가지죠. 얘도 그때 우리 10.8kW 주어진 것을 피상전력 만들려면 코사인 세타 즉 0.7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15.43kVA가 되겠네요. 3번 이 건물의 그렇다면 총 설비 전기 설비 용량은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그랬네요. 표로 가보면 방금 우리 구했던 지금 상용동력, 하계동력, 동계동력에 방금 우리 구한 겁니다. kVA로 얘를 지금 코사인 세타로 나눈 거죠. 0.7로 나눈 값이 방금 구했던 37.86, 74.29, 15.43이었죠.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총 전기를 쓰게 되는 용량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하계동력을 쓰면서 동시에 동계동력은 쓰지 않죠. 그러니까 상용동력은 늘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동력부하 설비에서는 상용동력 얘는 늘 쓰는 거고요. 얘는 여름에만 얘는 겨울에만 쓰는 거니까 아하 이걸 동시에 쓰지는 않을 테니까 이 둘 중에서 큰 값인 하계동력 얘를 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 설비의 총 용량은 즉 이 값과 이 값을 일단 더해야 되겠죠. 전기 설비의 총 용량 우리 변압기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피상전력을 쓰는 겁니다. 즉 얘는 이제 그 값에는 쓰지 않게 되고 즉 이 두 값에다가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었죠. 조명 얘 같은 경우에는 즉 기타 콘센트 이런 것들은 지금 75.880 그랬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얘는 역률을 100%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렇죠. 이 자체 그 자체로 피상전력이기도 하고 얘는 역률을 따로 고려할 필요 없이 이 값 자체를 써주면 되는 거죠. 즉 75,880 75.88kV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값에다가 75.88 이걸 더해주면 되죠. 즉 방금 이게 상용동력 이게 하계동력이죠. 그리고 동계동력은 여기에 총 전기 설비 용량으로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이 부분 요건 역률 100%가 이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75.88 이것들만 더해서 계산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얘는 188.03kVA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4번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단상 변압기 표준 용량을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 문제네요. 자, 한번 표로 가보면 지금 조건이 조명 및 콘센트 설비에서 여기 조명 및 콘센트 설비 부하 이 전체를 지금 따지는 거죠. 거기에는 전등 관계, 콘센트 관계, 그 다음에 전화 교환용 정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조건에서 전등 설비는 수용률이 60%, 콘센트는 70%, 정류기는 100% 이랬기 때문에 일단 전등 관계에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콘센트 관계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전체 이 부분, 그 다음에 정류기에서 이 부분을 즉 수용률을 따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전등 관계에서의 수용률이 60%니까 이걸 다 더한 뒤에 곱하기 0.6을 해야 되고요. 얘는 수용률이 70%라고 그랬죠. 콘센트 설비는 수용률이 70%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다 역시 더한 뒤에 0.7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육이 100%니까 여기는 곱하기 1을 해서 각각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해서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조명 같은 경우는 여기 520, 1120 이 값들을 다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520, 1120, 35100, 1200 한 뒤에 얘 수용률은 0.6이고 그 다음은 얘는 킬로 단위로 바꾸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28.76. 그 다음에 콘센트 관계에서는 역시 아까 콘센트 관계에 표에 있던 걸 다 더한 뒤에 얘는 수용률이 0.7이니까 이거는 킬로 단위로 바꾸기 위한 것, 이걸 계산해 보면 19가 나오고요. 그 다음 아까 정육이 있었죠. 정육이, 기타 정육이에서는 800이었는데 걔는 수용률을 100%니까 1을 곱한 뒤에 계산해야 되겠죠. 0.8이 돼서 결국 이것들을 다 더해서 이제 변압기 표준 용량을 선정해야 되니까 28.76, 19, 0.8을 다 더해 보니까 48.56이 되고요. 우리 표준 용량에서는 이것보다는 큰 그리고 가까운 50kVA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50kVA를 선정한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동력용부와 삼상 변압기의 표준 용량도 역시 선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동력부하 설비로 가서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우리 변압기를 선정할 때에는 지금 여기에 킬로와트인 이게 유효 전력을 기준으로 합니까? 우리가 역률까지 고려한 이 값들을 즉 피상 전력을 기준으로 합니까? 피상 전력을 기준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계산되어 있는 이 값을 그냥 더해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 유효 전력을 사용하려면 이 값에다가 역률을 고려해야 되죠. 역률이 얼마였죠? 역률이 동력은 70%였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계 동력과 동계 동력을 동시에 쓰는 건 아니니까 일단 얘는 고려 대상에서 빼야죠. 그러니까 주어진 이 값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에 역률 70%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방금 그 유효 전력인 26.5에다가 그 다음에 하계 52.0 이걸 더한 뒤에 역률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용률이 지금 65%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변압기 용량 산정 시 동력 부하 설비 수용률은 전체 평균 65% 이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 용량 산정할 때 그렇죠? 여기에 수용률은 곱하고, 그러니까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은 곱하고, 그 다음에 뭐 부등률, 역률 이런 것들은 다 분모로 내려가는 거죠. 효율이 주어져 있다면 효율까지도 수용률은 곱하고, 부등률은 나누고, 역률 나누고, 수용률만 곱한다. 이거 생각해야죠. 그래서 수용률 0.65를 꼭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률 나누고, 그래서 뭐 부등률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률로만 나눠주면 되죠. 계산해 보면 72.89니까 표준 용량 75를 선정해 주면 되겠죠. 6번 단상 3상 변압기 전류계용으로 사용되는 변류기 CT죠. CT 1차 측 전격 전류가 몇 암페어인가를 각각 단상과 지금 3상 구분해서 지금 계산해 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6000V를 지금 사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6000V를 사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단상 변압기 CT의 변압기 1차 측 전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차 측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 그럼 단상이니까요. 그때의 용량을 뭐 전압으로 나눠주면 되고, 이건 6000V를 쓴다고 했으니까 분모에는 6000이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변압기에서의 1차 측이니까요. 변압기 용량 우리 단상 아까 우리 구했었죠? 50짜리 아까 단상 50kVA였기 때문에 여기 용량을 여기 50kg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변류기 1차 측 전류를 구할 때, 그때 즉 변류비를 구하는 거죠. 몇 대 몇, 그럴 때 몇 대 몇 할 때 2차 측은 무조건 5A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이 1차 측 전류를 구할 때에는 실제 1차 측 전류를 이렇게 구한 뒤에 이런 여유 계수를 둬야 된다는 거죠. 1.25에서 1.5입니다. 이 수치도 기억해 두시고요. 즉 1차 전류에다가 변류기 1차 전류의 B를 구하기 위해서 1.2에서 1.25에서 1.5를 곱한 값을 각각 이렇게 계산해 보면 10.42에서 15.63에 해당되는 이 값을 선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교재 그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이에 들어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여기 1차 전류 이렇게 정해진 값 10.42에서 15.63이니까요. 여기 15가 이 사이에 들어있죠. 이 사이에 들어있는 값을 선정해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 사이의 값이 없으면 이 값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 이거에서 가까운 값을 역시 선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CT 1차 전류가 15기 때문에 답은 1차 측의 전격 전류만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건 15A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만약에 CTB를 구하라 그랬다면 15대 5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냥 변류기 1차 측 전격 전류를 구하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선정된 15A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죠. 다음은 이제 3상에서의 변류기 1차 전류를 한번 우리가 구해보면, 3상은 여러분들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단상은 그냥 V지만 얘는 루트 3V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아까 3상 변압기 얼마 선정했습니까? 75kVA 선정했었죠. 그러니까 그 변압기 용량을 여기에 적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6000V니까 루트 3에 여기 6000V가 대입되고, 역시 그 여유계수 1.25에서 1.5를 곱한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9.02에서 13.53이 나오면 역시 이 CT 1차 전류 그 해설표에 나와 있죠. 이건 사실 암기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값들, 요 작은 수치의 값들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 사이에 있는 값이 여기 요거 있잖아요. 10, 12 요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얘는 10A로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역률 개선을 위해서 각 부하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려고 할 때 보일러 펌프의 역률을 95%로 개선하려면 얼마짜리 전력용 콘덴서가 필요한지를 구하여라 그랬죠. 여기에서는 보일러 펌프의 역률을 개선하는 거니까 보일러 펌프 일단 한번 봅시다. 보일러 펌프가 일단 유효 전력이 얘가 6.7kg였고요. 그리고 그때 역률은 여기 동력부하 70% 이렇게 조건에서 주어졌죠. 자, 우리 역률 개선하는 콘덴서 구하는 공식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 구하는 공식, 이건 뭐 늘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그거에 얘가 유효 전력이죠. 유효 전력에다가 개선 전에 그 역률각 세타 1이라고 할 때 그 탄젠트 값 오게 되고요. 개선된 뒤의 그 역률각을 세타 2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방금 우리가 봤던 대로 보일러 펌프에서 유효 전력은 6.7kW였죠. 여기가 P가 6.7kW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개선 전에 코사인 세타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얼마? 이게 역률 0.7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95%로 개선한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2 개선된 뒤에 코사인 세타 2가 0.95다 이 관계가 되고, 바로 이 식에다가 이제 이것들을 대입을 해줘야죠. 근데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탄젠트 세타는 뭡니까? 여러분 탄젠트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1이 주어지면 이건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이렇게 됐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것으로부터 즉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사인 세타 1은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1 마이너스 여기 코사인 세타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수치 6.7kW 대입하고요. 탄젠트 세타 1은 여기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계선 전 여기 0.7분의 사인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이 탄젠트 세타 1이 되고요. 여기 탄젠트 세타 2는 계선 뒤에 코사인 세타가 0.95니까 요거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0.95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95의 제곱 이게 사인 세타 2가 되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즉 계산해 보면 4.63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콘덴서 용량 4.63kVA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11번 상당히 양이 많고 좀 복잡하지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또 단편적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11번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확실하게 풀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전기에 최소 동작 값을 넘는 전류를 인가했을 때부터 그 접점을 닫을 때까지 요하는 시간, 즉 동작 시간, 그러니까 동작 시간이란 말을 지금 정리해 놓은 거죠. 한마디로 동작 시간을 한시 또는 시한이라고 한다. 다음 그림은 계전기의 한시 특성으로 분류해서 그린 것이다. 특성에 맞는 곡선에 해당되는 계전기의 명칭을 쓰시오. 그러니까 동작 시간이 한시 또는 시한이라고 하는데 전류를 인가해서 즉 접점이 닫혀서 동작이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작 시간 그래프고 전류 그래프인데요. A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거는 동작 시간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얘는 동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시간이 짧은 시간 내에 동작하고 얘는 비교적 얘보다는 조금 긴 시간에 동작하고 얘는 역시 긴 시간에 동작하는데 얘는 또 전류값에는 관계없이 짧은 시간에 동작한다는 얘기죠. 전류가 여기 이쪽 작은 데서 큰 전류로 이렇게 바뀔 때 작든 크든 일단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B 역시 얘도 전류값에 크게 관계없이 얘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 상태에서 얘가 동작을 한다 그 얘기죠. 시간이 좀 걸린 상태에서.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여기 작은 전류에서는 동작 시간이 굉장히 늦게 동작을 하고 큰 전류가 될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진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 보통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거는 반비례, 얘는 반시한 또는 반한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는 굉장히 여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짧은 순간에 얘가 바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건 순간적으로 동작한다고 그래서 순한시 이렇게 얘기하고요. B는 A에 비해서 순간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즉 정해진 시간 뒤에 동작하기 때문에 얘는 정한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역시 정한시 얘보다는 보통 긴 시간 내에 동작하니까 정한시이긴 하지만 약간 반비례성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약간 이렇게 즉 전류가 커지게 되면 동작 시간이 조금 더 짧아지게 되는 의미를 갖는 이게 바로 정한시지만 역시 반한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즉 얘는 반한시성 정한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 A는 순한시 또는 순시 계전기 다 맞습니다. 순시 계전기 얘는 정한시 계전기 얘는 반비례 그래프라고 그랬죠. 반한시 계전기 얘는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 이렇게 여러분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13번 용량이 100kVA 변압기에 철손이 400W, 동손이 1300W이다. 하루 중에 절반은 무부하로, 나머지 절반은 50% 부하로 운전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하 운전을 할 때 전일 효율을 구하라.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총 24시간 예를 들어서 공장이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0시부터 12시까지는 무부하란 얘기죠. 무부하. 하루 중 절반은 무부하. 그리고 나머지의 50%니까 여기 24시일 때 총 12시간인 거죠. 그거의 50%는 이제 이 부분이 6시간에 해당되는 것이 50%의 부하로 운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체 부하를 1로 잡았을 때 여기는 2분의 1 부하를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하, 나머지 6시간은 전체 부하, 1부하, 전체 비율을 1로 잡았을 때 부하의 100%를 6시간 동안은 운용을 하고요. 그 6시간은 2분의 1 부하, 무부하로는 12시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지금 전일 효율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전일 효율은 전일 시간이 들어가 있는 효율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력량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 그런데 발전기나 변압기 이것은 출력을 여러분 기준으로 하시는 거 아시죠? 출력. 그래서 출력을 가지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은 그렇다면 출력 더하기 손실이죠. 손실. 근데 손실에는 동손과 철손이 있죠. 철손을 먼저 적을까요? 동손과 철손이 있습니다. 철손과 동손이 이렇게 있죠. 동손. 그래서 이때의 출력을 이제는 여기에서는 전일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력량으로 여기에 와야 된다는 얘기죠. 전력량.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에 되는 이제 전체의 전력량이 되는 거죠. 사용하는 전력량이 와야 되고요. 여기도 그렇다면 사용하는 전력량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철손 역시 철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PI로 표현하게 되면 철손은 무부하든 2분의 1 부하든 1 부하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전원이 꽂혀 있기만 하면 무조건 발생하니까 이건 전일 24를 무조건 곱하는 거죠. 얘는 부하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손실이기 때문에 24를 무조건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손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 시간 개념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동손 같은 경우에는 뭐 2분의 1 부하라든가 3분의 1 부하라든가 이럴 때 그 n분의 1 부하일 때 그거에 얘는 제곱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즉 n분의 1 부하다 그러면 n분의 1의 제곱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역시 부하가 꽂혀 있는 그 시간만큼 역시 t라고 우리가 시간을 고려해 준다고 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얘가 된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 전력량을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n분의 1 부하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용된 거에 n분의 1 곱해서 전력량, 시간이 곱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여기에 그대로 와야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전력량이 그대로 와야 되고 철소는 무조건 들어가는 손실이니까 24를 곱해서 이렇게 되고요. 자, 동소는 여기가 n분의 1 부하면 출력에다가 n분의 1을 곱해서 시간 곱하면 됐지만 동소는 여기가 n분의 1에 제곱이 곱해진다는 거. 이거 중요한 이거 우리 필기 시간에도 이론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먼저 이 전력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2시간 동안은 0부하죠. 그리고 나머지 6시간 2분의 1부하, 그 다음 나머지 6시간은 1부하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량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처음에 여기에서는 전혀 무부하로, 즉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분의 1부하를 사용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100kVA에 2분의 1만큼을 쓰니까 100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것만큼 그 다음에 거기에 시간을 곱해서 6시간 이렇게 계산해 준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이 부분 이제 1부하, 전체 부하를 다 쓰기 때문에 100 곱하기 1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6시간 동안 사용하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에 올 이제 출력에 해당되는 값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900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900이 되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역시 900이죠. 그 다음은 철선은 지금 여기 400W라고 알려줬죠. 철선 400W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얘는 무부하손입니다. 무조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24시간을 다 곱한다는 얘기죠. 400 곱하기 24 해서 이건 킬로로 맞추기 한 거죠. 9.6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동선에서 중요한 것은 요거 n분의 1이면 n분의 1의 제곱을 동선에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6시간 동안은 2분의 1 부하니까 2분의 1의 제곱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6시간 동안 2분의 1의 제곱을 곱해야 되고, 그리고 원래 동선이 1.3km죠. 그러니까 1.3을 한 것을 6시간 동안 2분의 1 부하일 때에는 제곱을 해서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부하를 쓴다는 얘기는 동선 1.3km를 그대로 다 1의 제곱 적용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 6시간 이렇게 삽한 것이 전체 동선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9.75가 돼서 이제 뭐 이 값이 그럼 9.6이 되고요. 이 값이 9.75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900 여기가 9.6 그리고 9.75 그리고 퍼센트로 표현한다면 이제 97.9%가 답이 되는 거죠. 14번 무접점 제어 회로에 입력 요수가 모두 나타나도록 해서 출력 Z에 대한 논리식으로 쓰시오. ABCD는 푸시 버튼 스위치 입력이다 그랬는데요. 일단 지금 Z의 논리식, Z를 주인공으로 해서 지금 논리식을 써봐라 그 얘기죠. 보시면 여기 지금 X가 만들어지고 이거에 의해서 X가 만들어지고 다시 들어가네요. 또 얘와 합해져서 다시 Y가 만들어지고 또 얘와 다시 또 Z가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일단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사실 X를 출력으로 하는 하나의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X로 한번 먼저 표현을 해보면, 자, D에 부정이 일단 들어가서 AND가 되죠. 그러니까 D에 부정이 들어가서 AND니까 곱이가 되는 거죠. 곱으로. 그리고 A와 여기 따라가 보면 X 자기 자신이 여기 다시 들어오네요. 이거는 합이니까 여기는 A와 그러면 X의 합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X가 다시 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때의 결과와 이 D와를 D의 부정이죠. 이 결과와 그때의 D의 부정을 AND 곱으로 표현하면 일단 X를 일단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다시 X가 여기 입력으로 들어가죠. X가 들어가서 또 이 Y에 관한 식으로 한번 또 표현을 해보면, 이때 Y는 X가 일단 하나 AND로 들어가죠. 그리고 B가 5로 들어가고 X가 다시 또 5로 들어가네요. Y가 다시 여기 5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B와 Y를 5를 해주고, 그리고 그때의 결과값과 다시 X를 AND를 한 것이 Y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네요. 자, 같은 식이네요. 같은 동일한 맥락으로 여기 Z라고 하는 것도 그럼 Y가 일단 들어가네요. 그쵸? Z도 그러면 Y가 일단 곱으로 들어가고, 역시 C와 Z의 5죠. 합으로 표현해야죠. C와 Z의 합으로 표현한 것과 다시 여기가 AND니까 여기가 곱의 형태로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Z에 관한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건 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무접점 제어 회로에 입력 요소가 모두 나타나도록, 입력 요소 D, A, B, C 이것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A나 뭐 이 식 가지고는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 뭐 Y라고 하는 값이 요거니까 요것을 여기 Y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죠. 하나씩 해봅시다. 그러면 이 Z는 요 Y 대신 얘를 대입해 보면 X의 곱 B 플러스 Y가 되죠. 그리고 다시 이 부분 이제 C 플러스 Z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에 X 대신에 이제 요 부분이 X니까 요거 대신에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어서 D 바의 곱 A 합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건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B 더하기 Y, 그 다음에 C 더하기 Z. 이렇게 보니까 지금 A, B, C에 D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A, B, C에 D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요 식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물론 곱이니까 이런 순서들은 서로 바뀌어도 됩니다. 서로 바뀌어도 되니까 이 값과 같은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것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의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15번 다음 회로에서 전원전압이 공급될 때 최대 전류계 측정 범위가 500A인 전류계로 전류값을 2000A를 측정하려고 한다. 즉 몇 배 확대한 겁니까? 4배 확대한 거죠. 4배. 그럴 때 전류계와 병렬로 얼마만큼의 저항을 연결하면 가능한가? 그리고 전류의 내부 저항은 좀 95ohm이다 알려줬죠. 이게 우리 필기에서 회로 이론에서 다뤄본 분류기죠. 분류기. 이거 여러분들 그때그때 이것을 공식을 우리가 이끌어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이 내부 저항의 분류기 같은 경우는 4배라고 하면 여기서 2를 뺀 값으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얘를 전류계라고 하면 전류계 내부 저항 이것을 여기 스몰 ra로 표현한다면 그거와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 이 저항을 분류기라고 하고 우리가 n배 확대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 이 분류기 저항은 공식 뭡니까? n-1분의 여기 내부 저항 RA 요 RA라고 한다면 요거였죠.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류기에서의 공식. 그리고 이거 말고도 배율기 있었죠. 배율기는 우리 전압계 범위를 확대할 때 그때 전압계와 직렬로 닿는 저항 그랬었죠. 그 저항을 배율기 이거는 공식이 뭐였습니까? 얘는 n-1 그리고 전압계 내부 저항을 역시 뭐 RV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분류기는 n-1로 나누고 배율기는 n-1로 곱하고 이런 형태였죠. 즉 n배 확대하고자 할 때.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분류기니까 이 공식을 써야 되니까 내부 저항 여기다가 90을 그대로 대입하고요. 지금 4배 확대한 거니까 여기다 4를 대입하면 4-1분의가 되겠죠. 그래서 4배로 우리가 확대하는 거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여기에 4를 대입하고 여기에 95ohm 대입해서 3분의 90이니까 35ohm을 이렇게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16번 그림과 같이 고저차가 없고 같은 경간에 전선이 가설되어 있다. 지금 가운데 지지점 B에서 전선이 지지점으로부터 떨어졌다고 하면 전선의 딥은 전선이 떨어지기 전의 몇 배로 되는가? 딥이라고 하는 건 2도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S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서도 S만큼 떨어져 있는 이 경간이 같다는 얘기죠. 그럴 때 여기에 이렇게 지지점, 전선이 이렇게 A, B, C에 이렇게 지지되어 있던 것이 얘가 툭 떨어져 가지고 지금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2도를 각각 D1 같겠죠, 당연히. 얘를 그리고 떨어진 뒤에 2도를 D2라고 할 때 이것은 떨어진 뒤에 그 2도는 떨어지기 전의 몇 배인가? 그러면 D2는 D1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도를 계산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 문제는 필기에서도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자 2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보면 2도 D로 표현하고요. 8T분의 WS제곱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T는 수평 장력입니다. 안전율분의 인장 강도 또는 인장 하중으로 수평 장력 계산할 수 있고요. 뭐 주어진다면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W는 1m당 하중을 의미하고 S는 이 경간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전선의 실제 거리, 실장이라고 하는 전선의 실제 거리는 일단 이건 공식이니까요. 여기 S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2도를 가지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전선의 실제 거리는 당연히 이 경간의 길이에다가
요 공식 3S분의 8D제곱 3S분의 8D제곱 S는 역시 경관이고요. D는 2도죠. 이렇게 의해서 이 실제 요 전선의 길이도 구하는 공식 있었죠. 그래서 공식 다시 한번 얘는 8T분의 WS 제곱 이거였죠. 2도는. 그리고 그때의 실제의 길이는 이 경관에다가 얘는 3S분의 8D 제곱 요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어떤 조건을 이용하냐면 어차피 떨어지기 전에 자 이렇게 생긴 전선의 길이하고 여기 지점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생긴 길이하고 서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같아야 되겠죠? 그 조건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선의 길이는 이때 떨어지기 전에 전선의 길이는 요 하나의 전선의 길이의 2배를 해주면 되니까 우리 전선의 길이 요 공식이 있었죠? 경관을 여기 S라고 놓고 이 전선의 길이는 S 플러스 3S분의 8D 제곱 여기를 S로 잡았으니까 S 플러스 3S분의 8D 제곱인데 여기에 2도를 D1으로 했기 때문에 8D 제곱 즉 8D1의 제곱 이렇게 한 것이 몇 배다? 요 길이의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2배 한 것. 이것과 그 다음에 얘가 떨어져서 이렇게 줄이 전기줄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는 요건 ES가 됐죠. 이때 경관은 ES로 보고 여기 2도를 D2로 보니까 이때의 경관 ES에다가 요 공식에 대입하는 거죠. S 대신에 ES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ES 그 다음에 이때 2도를 D2라고 했으니까 이 식에 의해서 8D2 제곱 이 식이 서로 같다. 왜냐하면 뭐 전기줄의 길이가 달라질까요? 전선의 길이는 같겠죠. 이걸 이용하면 이제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죠. 자, 이거는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 ES 플러스 여기가 3S에 여기가 그러면 16D1 제곱이 됐죠. 이것이 이거와 같으니까 이거 서로 없애버리고 또 3S는 이렇게 약분시켜 버릴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8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2가 남게 되고요. 또 2는 이쪽으로 곱하기로 가니까 최종적으로 왼쪽은 4D1의 제곱이 됐죠. 이걸 정리한 겁니다. 4D1의 제곱이 되고 이 오른쪽은 D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D2의 제곱은 4D1의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이 식을 정리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D1과 D2의 비율을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D2는 2D1이 되면서 자 D2를 이제 D1으로 나눈 값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죠. 2배. 이렇게 해서 2배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그림과 같은 부하에 대한 수용률을 갖는 전등 수용가 군에 공급할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오. 부등률과 역시 역률 주어졌네요. 우리 변압기 용량 구하는 공식 뭡니까? 수용률은 곱하고 부등률, 역률 이런 거 나오면 다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변압기를 통해서 여기 부하 총 1, 2, 3, 4, 5로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부하들의 크기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률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변압기 구할 때에는 반드시 이 부하에다가 수용률 퍼센트로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 0.65를 곱해야 되고 여기에는 0.45를 곱하고 이렇게 수용률을 곱한 뒤에 분자에 적어줘야 되겠죠. 즉 변압기 용량은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한 뒤에 곱해서 계산한 값을 부등률과 역률이 있으면 얘는 나누기 수용률은 곱하고 부등률, 역률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3에 0.65, 4에 0.45, 5.5에 0.7, 그 다음에 12에 0.5, 그 다음 17에 0.5 이렇게 해서 더한 것이 전체 우리가 수용률을 고려한 설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부등률, 상호간의 부등률, 역률 주어졌으니까 1.3, 그 다음에 역률 100%니까 1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온 17.17을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변압기 그냥 용량을 구하라고 그랬죠. 뭐 선정하라 이런 말이 등장하면 표준 용량에서 선정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용량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이 수치를 그냥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18번. 다음 회로는 인터록 회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게 인터록 회로. 어떤 버튼을 누르면, 그래서 얘가 동작을 하면 다른 버튼은 아무리 눌러봐야 동작하지 않는 그런 버튼을, 그런 회로를 우리가 인터록 회로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이 회로를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 B 접점, A 접점 있죠? 그리고 여기 B 접점, 여기 다 A 접점이니까 여기 전원을 인가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자, 여기 002를 한번 푸시 버튼을 눌러봅니다. 누르면 이제 전원이 연결되면서 릴레이로 보이네요. 100, 이게 여자 됐죠? 그러면서 100에 있는 A 접점 달라붙고 B 접점은 떨어지면서 얘는 자기유지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유지. 그리고 얘는 인터록 접점, 즉 얘가 동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B 접점을 여기에 스파이로 심겨 놓은 거죠. 심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손을 떼도 자기유지에서 계속 동작하다가 이때 여기 푸시 버튼 2를 백날 눌러봐야 여기가 B 접점 열려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죠. 이거 바로 인터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000을 눌러서 리셋을 이제 시켜준 거죠. 리셋을 시킨 상태에서 이번에는 푸시 버튼 2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를 통해서 200 릴레이가 여자 되고요. A 접점 달라붙고 얘는 떨어지면서, 그렇죠, 얘가 인터록이 되겠네요. 그래서 손을 떼도 역시 자기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1을 계속 눌러봐야 이쪽 B 접점 열려 있으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터록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주어진 것을 먼저 무접점 회로로 그려라 그랬네요. 그리고 입력은 000, 001, 002가 입력이고요. 요것은 릴레이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접속은 점을 찍어서 표시하고 미접속은 점을 찍지 않고 표시해라. 그래서 여기 주어진 지금 여기 인터록 회로 요것을 약간 변형을 하면 조금 편리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원래 주어진 회로도고요. 어떤 부분을 변형했냐면 이 부분의 접점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지금 여기 000 B접점이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이것이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얘를 두 세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부분에 해당되는 걸 그대로 지금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걸 그대로 여기를 제외하고 이렇게 한 쌍을 더, 한 세트를 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즉, 여기 000이 이렇게 연동이 돼 있어서 얘가 눌리면 얘도 같이 눌린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그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요렇게 생긴 거 한 세트, 또 얘를 포함한 요렇게 생긴 거 한 세트가 이렇게 둘이 연동만 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번호를 같이 먹였기 때문에 이건 같이 눌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든 상황에서 얘를 우리가 그려야 이것이 그나마 좀 그리기가 편합니다. 이대로 그리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자,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이 인터록 회로가 조금 어렵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출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력이 두 개가 있으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두 개의 출력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여기에 100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이 아무튼 출력으로 최종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100이라고 하는 출력은 가만히 보면 이걸 하나로 본다면 요거 세 개가 직렬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 개의 직렬 뭡니까? AND 게이트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세 개의 입력이 이렇게 AND가 되면서 이렇게 출력이 나온다. 세 개가 아무튼 이렇게 들어오고 들어온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세 개가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AND 게이트를 써서 어떤 세 개의 값이 들어와서 200으로 출력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은 자, 이제 여기 100을 봤더니 100의 릴레이였잖아요. 100이 사실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일단 100의 출력 값을 그대로 여기에 표현해 줘야 되니까 100이 지금 보면 아까 우리 200에서의 어떤 3개의 입력이 직렬이 돼서 200이 나왔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기 100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나가
이 100이 하나가 이쪽 100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얘가 B접점입니다. A접점이면 그냥 하면 되지만 여기에 나온 100이 이쪽을 통해서 B접점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나트 기호 하나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들어가 주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200도, 얘가 일종의 서로 좀 대칭 구조니까 200도, 여기 있는 출력 200에서 뽑아서 B접점으로 하나, 둘, 세 개가 AND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뽑아서 역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도 그러니까 이 나트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뭐 이쪽에도 되고 저쪽에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렇게 들여보내면 이 부분에 일단 이 세 개의 입력 중에서 하나의 입력을 찾은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를 보시면 지금 푸시 버튼 001과 여기 100의 요 100의 A 접점이 얘가 병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서 그것이 여기 있는 200과 함께 여기 AND 게이트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하나를 자, 이거는 이 둘을 5호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5호 게이트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5호 게이트를 하나 그려주고 여기에 두 개 들어오는 입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100이 여기 100으로 오네요. A 접점이니까 그대로 여기서 따다가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100을 그대로 A 접점 하나를 여기 5호를 시켜준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여기에 이렇게 하나를 얘를 A 접점이니까 그냥 001 이렇게 해서 입력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건 공통이니까 조금 이따 합시다. 그 다음 이것도 이제 동일한 원리로 지금 여기 있는 100의 B접점이 입력을 하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찬가지로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5호 게이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 200의 A 접점이 오니까 200의 A 접점 하나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푸시 버튼 002를 또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002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 이것이 역시 얘와 이 어떤 세 개가 얘는 직렬이니까 이 AND 게이트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원래 이렇게 하나로 있었죠. 근데 이걸 우리가 편의상 두 개로 분리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001이 여기 B접점이 되니까 000이죠. 푸시 버튼 000. 그래서 000의 푸시 버튼 B접점이니까 이것을 나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 바로 그것이 이 세 개가 직렬이잖아요. 그러니까 AND 이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 비어 있는 곳으로 얘가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이 000이 이 세 개의 AND 게이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서 하나를 또 따다가 이쪽 AND 게이트로 이렇게 들어가 주면 이게 바로 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 동영상을 한번 반복해서 천천히 따라가 보면 또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이렇게 그려줘야죠.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제가 그린 그림과 동일한 형태, 하나의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답안지에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라, 지금 그 얘기죠. 자, 이 프로그램을 한번 완성을 해보는데요. 여기 지금 문제가 주어진 게 이거였고 여기 str 스타트는 A 접점을 일단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처음에. 그리고 스타트 n은 이거는 부정을 뜻하는 B 접점으로 하나 역시 만들어내는 거고요. 시작할 때 AND를 시키라는 거고 이것은 A 접점을 AND 하라는 얘기고 AND not 이것은 B 접점을 AND 시키라는 얘기죠. 5호는 A 접점을 5호 시키라 그런 의미고요. 얘는 or not은 B 접점을 5호 시키고 그 다음에 OB는 병렬 접속을 하라는 얘기고 각 번지의 끝이다. 그리고 out은 출력, end는 끝 이랬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시퀀스도를 지금 이 프로그램 각 번지에다가 지금 명령어와 이 데이터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렇게 주어진 이 시퀀스도를 좀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 100이 나오게 하는 이 경로를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100이 나오게 하는 경로는
지금 요 경로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경로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는 없습니다. 이 경로로는 출력 100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경로와 이 경로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경로는 000, 001, 200, 000, 001, 200을 그대로 나열하고요. 이 경로로는 이제 000, 100, 200, 000, 100, 200 이렇게 그려서 출력 100이 나온다.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요. 마찬가지로 200 같은 경우도 갈 수 있는 경로가 요거죠. 000, 002, 100, 000, 002, 100 이렇게 표현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요 경로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000, 200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100 이렇게 한 뒤에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여기 비접점이 하나가 처음에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비접점 처음 시작할 때 스타트 n이었죠. n not을 의미하는 스타트 n. 그래서 000을 스타트 n을 한 겁니다. 아, 스타트 n 000 한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에 직렬로 직렬 접속이니까 A 접점 직렬 접속일 때는 그냥 AND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0의 A 접점이니까 그냥 AND에 100이죠. 001 해주면 되고요. 얘도 B접점의 AND네요. B접점 AND는 AND not을 해서 200을 하라는 얘기죠. AND not 200을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처음부터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쪽에 붙일 때에는 그래서 처음에 여기 B접점이니까 역시 start not 000을 요거 해준 거죠. 요거 그 다음 역시 얘도 A접점 AND니까 그냥 AND 100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B접점 AND니까 AND not 200 이렇게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병렬 접속을 한다는 의미로 OB를 해줘야 되겠죠. OB. 아, 얘와 얘를 병렬 접속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출력 out 100을 해준 거죠. 자, 그럼 이 뒤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자, 이거 처음에 그러면 이건 부정이니까 B접점이니까 start not 되고요. 그리고 주소인 000. 그 다음에 A접점이 직렬이니까 AND 002. 그 다음에 얘는 B접점이 직렬이니까 AND not 100이 되는 거죠. 다시 시작합니다. 요거 start not 그래서 start not 000 얘 직렬이니까 AND 200 얘 B접점 직렬이니까 AND not 100을 한 뒤에 지금 요 두 개가 그룹이 만들어졌죠. 이것을 병렬 접속 OB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 out 출력 200 적어주시면 끝난 거고 마지막으로 AND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경로 하나 둘이 이 출력하고 관련되고 이 출력은 요 경로와 요 경로로 간다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그려주시거나 그려서 하십시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쉽게 이렇게 완성해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